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마련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괴산군 사리면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됐습니다. 충북도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광역도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마련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의 충청권 확대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대전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체계를 충청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충청 북부권 발전축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성장 동력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대도시권 확대에 따른 충청권 발전 파급 효과를 전망하고 광역교통망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건의,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괴산군 사리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됐습니다. 충북도는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차량을 출입 통제하고 사육 중인 산란계 24만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500m, 3km, 10km 지역을 각각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방역대 안에 25호, 125만 수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광역도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비 쿠폰 지급 실적, 사용처 확대, 신청, 지급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충북도는 신속한 협업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행정 대응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민생행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 1차 신청률 99.17%, 2차 신청률 97.92%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도내 기초지자체도 우수한 성과를 거둬 9개 시군이 특별교부세 총 13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도내 스마트 제조혁신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내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업과 기관을 격려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성과 확산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소기업형 구축 우수 사례로 선정된 주식회사 LM은 MES 시스템과 스마트 교반 탱크 도입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데이터 수집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50.5% 향상시켰습니다. 도에서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제조 현장의 품질 경쟁력과 생산 효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수소산업 미래동행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충북도의 수소산업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 인력,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수소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소 관련 기관을 비롯해 도내 유관기관과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첫 순서인 충청북도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수소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협력 업무 협약식에서 수소 분야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제20회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산학연관 기술교류회에서
충북 수소산업 계획을 소개했고 패널 토론에서는 내년도 주요 수소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2025 소부장 특화단지 성과 공유회에서 충북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됐습니다. 충북도는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창 제2산단, 오창 테크노폴리스 등 3개 산단이 2021년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투자 5조 원을 유치해 글로벌 기술 혁신을 이끄는 기술 집약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총 25개 사업에 4,016억 원을 투자해 2차전지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테스트 인프라를 집적화한 BST 존을 구축해 배터리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총 26건의 지원 조례를 재개정해 12월 말부터 시행합니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문화예술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입니다. 개정된 주요 조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새로운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도민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충북 도내 3개 시군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는 지자체별 지역 먹거리 실천 노력과 확산 성과를 6개 등급으로 평가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내 시군 중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청주시가 새롭게 A등급을 받아 옥천군, 괴산군과 함께 3개 시군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와 보은군은 각각 한 단계씩 등급이 올라 B등급 이상 시군이 8개로 늘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전국 상위 5개 시군에 선정돼 최우수상을, 청주시와 괴산군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시설 수박 재배에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확 직후 하우스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시설 수박 재배 후 하우스 안의 잔재물은 병원균과 해충이 겨울을 지내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만큼 수확과 동시에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 방법으로 꼽힙니다. 특히 덩굴 마름병, 흰 가루병의 병원균을 비롯해 진딧물, 점박이 응애 등 주요 해충들도 잔재물이나 잡초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주변 정리만으로도 이듬해 초기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하우스 내부 잡초는 해충의 은신처일 뿐 아니라 주요 바이러스의 중간 기주 역할을 할 수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음성군 삼성면 일원에서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 축산농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동절기 재해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대설 피해 농가의 취약시설을 파악하고 축사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폭설로 314건의 시설 피해와 14,000여 마리의 가축 폐사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반복되자 사전 대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도는 축사 지붕과 전기, 보온시설 등을 점검하고 폭설 예보 시 대응 요령 안내와 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지원단가 급식비를 유치원 평균 급식 단가 수준인 3,000원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단가 인상은 영유아가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에 기반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상해 지원했으며
2026년 비로소 기관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급식비 재원은 지자체가 30%, 도교육청이 70% 비율로 부담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맞춰 급식비 지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